정권을 잡은 애들이 전 알카에다 멤버들이에요. 먼저 독재는 세속 독재거든요.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히잡을 쓰던 안 쓰던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 정권은 이슬람 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시리아의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쓰레기차 가니까 똥차가 왔다고 생각해요. 아사드 정권이 친북이었어요. 북한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북한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느냐, 2007년에 알키바르라는 곳에 영변의 원자로하고 똑같이 생긴 시리아가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변의 원자로도 그렇지만 이 원자로도 이 전력을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핵폭탄용입니다. 특별한 경제 여행, 세계 경제 여행. 오늘은 중동으로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함께할 박현도입니다. 잠시 쉬는 중. 일단 그 민주주의 측면에서,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71년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70년에 정풍운동이라고 그러죠. 같은 당에서 정풍운동을 해서 권력을 잡고 71년에 대통령이 된 하페즈 아사드. 이 사람이 2000년에 죽고 2000년에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인 바샤르 아사드가 대통령이 돼서 2024년까지, 그러니까 71년부터 따지면 거의 53년을 집권을 했어요. 그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는 데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애들이 전 알카에다 멤버들이에요. 먼저 독재는 세속 독재거든요.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히잡을 쓰던 안 쓰던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 정권은 이슬람 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최근에 그 법무장관이 그 법 조항 같은 거 시행하려는 거 보면은 철저하게 남녀 차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리아의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쓰레기차 가니까 똥차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 아흐마드 샤라가 원래 알카에다 멤버입니다. 알카에다 멤버로 해가지고 IS하고 같은 그룹이었어요. 그러다가 IS하고 떨어져 나왔어요. 왜냐면 IS는 당시에 시리아와 이라크를 하나로 만든 나라를 생각하고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원래 시리아 출신이거든요. 시리아에 자기의 그 근거지만 만들려고 그러고 확장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카에다, IS와 이 아셔라가 다른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친구들은 시리아만, IS와 알카에다는 좀 더 국제적인. 결국에는 알카에다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극단주의자들 치고는 시리아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넓은 땅을 얘기하는 극단주의자들보다는 더 낫긴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펼칠, 지금은 국제사회의 눈 때문에 조금 덜하는 것 같지만 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버스도 남녀가 따로 타게 하겠다. 학교는 10살 때부터 완전히 남녀 분리해서 남학생은 남자 선생님, 여학생은 여자 선생님 가르치게 하겠다. 판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그 아주 사소한 것만 재판하고 그 외의 거 못하게 하겠다. 직장에서 히잡 쓰기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완전하게 시리아를 다 장악한 건 아니에요. 북동쪽에는 쿠르드군이 있거든요. 정부는 들어섰죠. 예, 그런데 그 땅을 100% 예전에 시리아 땅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쿠르드군이 들어가 있고 쿠르드군이 지금 완전하게 아샤라에게 복속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튀르키예가 군대가 들어와 있어요. 북서쪽에는. 예, 이들은 이제 쿠르드를 때리려고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시리아 땅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 군대들이 들어와 있고 외국 군대가 있는 상태고, 아샤라의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다 시리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애들 많아요. 극단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시리아는 우리로 치면 대전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토에서 중요한 통과하는 곳으로 사통팔달이잖아요. 그 대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야지만이 요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차의 린치핀이라고 불러요. 린치핀이라는 게 뭐냐면, 마차를 보시면 마차 바퀴가 있잖아요. 예, 마차 바퀴를 마차 축에다 걸어주는 거. 조그만 핀인데 이 꽂혀 있어야지 마차 축에서 막 바퀴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 빠지면 완전히 마차 무너지잖아요. 시리아가 중동의 린치핀이에요. 예,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 부존 자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를 통해야지만이 지중해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이어지고 튀르키예로 이어지고 이라크로 이어지고 다 이어지는 곳이에요. 튀르키예가 지금 에르도안 정부가 대단히 무슬림 형제단 같은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슬람주의 세력인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대단히 좀 자극적인 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아주 중요한 우마야 모스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이제 다음에는 어디? 우리 알 아크사에서 예배를 드리자. 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인 알 아크사. 예. 그 말은 우리가 거의 컨트롤해야겠다라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최근에는 야당이지만 전 다부토올루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자는 우리 투르키예가 관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사이는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전쟁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신중동 구상으로 오히려 사실 시리아를 그렇게 넘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리아와 시리아 이전 정부와 이란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라크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레바논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도를 보시면 레바논은요 시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시리아 정부군에 온갖 정력을 다하면서 군사를 보내고 그러면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미 패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이란 국가들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러시아는 따르투스 항구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구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리아 정부군과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정부군을 도왔던 거고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나으니까 좋죠. 여기에 좀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따르투스 항구를 계속 쓰는 거를 지원할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 정부 새로 들어온 정부 애들도 러시아가 해군 기지를 쓰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시리아 정부, 새로 정부 구성한 애들이 제일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유럽과 미국의 제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유럽이 우리가 풀어는 줄 수 있는데 그럼 러시아 항구를 못 쓰게 해라. 이거 조건을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급물살을 타서 러시아가 따르투스 항구를 쓰면 러시아 군대가 주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러시아를 통해서 튀르키예를 제어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군은 빠질 겁니다. 미군은 시리아에서 빠져서 이라크로 갈 거고요. 지금 시리아에 한 2,000명 정도 미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림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시리아에서 있으면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충장치가 될 거고 미국은 군대를 빠뜨서 이라크로 가고 그러면 IS의 발흥과 이란의 이쪽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튀르키예,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이 막는다. 뭐 이런 그림 정도.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이죠. 이란만 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앞으로 좀 추이를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리아에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외교 관계 맺자. 왜냐면 시리아 이전에 아사드 정권이 친북이었어요. 북한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북한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외교 관계를 못 맺은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쿠바와 시리아인데 쿠바는 맺었잖아요. 예, 이제 시리아만 남은 거고 사실 시리아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2011년 그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아랍의 봄해서 시리아 내전이 나면서 물 건너갔고요. 북한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예, 북한이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 극단주의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친구들도 이제 한국과 수교 관계를 맺는 걸 싫어할 리가 없죠.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뭐 훨씬 중요한 나라니까. 그래서 북한과 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북한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느냐? 2007년에 알키바르라는 곳에 영변의 원자로하고 똑같이 생긴 시리아가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변의 원자로도 그렇지만 이 원자로도 이 전력을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핵폭탄용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2007년에 폭격을 해서 끝냈어요. 이거는 미국 정보 당국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과 연관, 영변 원자로. 일단 돈이 나올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데는 자유주의 세계 국가들이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그 외교 관계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냈으니까 시리아도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가치의 외교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가치의 외교를 하면 이 나라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성을 억압하고 우리가 탈레반하고도 외교 관계를 아직 안 맺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시리아와의 수교는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지는 않을 거고 우리 특성, 우리나라의 외교 특성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뭐를 하진 않아요. 주변 국가들이 이제 하겠죠. 뭐 유럽이나 누가 하면은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죠.